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소름 돋는 얘기예요.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평생이에요. 평생 반복해서 하는 실수.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먼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지능이 낮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40대 중반인데 아직까지도 이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실수를 100 정도 반복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30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10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인데 아직도 저는 이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나쁘죠? 여러분 모든 게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조금밖에 못 벌고요. 그다음에 건강도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다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강의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임팩트가 크니까 꼭 끝까지 보십시오. 제가 중간 광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을 테니까 무조건 끝까지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문해내공에서 딱 한 페이지를 같이 읽어볼 건데 제가 여러분 이 책을 칭찬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 많은 내용을 이렇게 완벽하게 집대성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진짜 셀 수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뿌리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낮은 문해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세상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OECD 평균 10년 동안 문해력이 6점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혼자서 24점 떨어졌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뭔가 이렇게 좀 환경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암 발병률이 6% 올라갔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24% 올라갔어요. 난리 나겠죠. 근데 문해력은 일상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뭐냐? 암 걸리면은 어딘가 결국에는 증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지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근데 문해력이 낮은 거는 이거를 누군가 도와주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문해력이 낮다는 사실을 깨우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더 뭐가 문제냐? 문해력이 점점 더 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문제고 최악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거의 다 이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겠죠. 이거 여러분 60대로 국한시키죠. 5060으로 국한시키죠. 10명 중에 8명, 9명이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5060이 책을 제일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니까. 진짜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문해내공이 대국민 필독서 1위가 아닙니다. 무조건 읽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딱 한 페이지 읽어드릴 건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 문해내공에서 진짜 10번도 넘게 복습한 것 같은데 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책으로 읽는 거랑 제가 이거를 읽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걸 듣는 거랑 똑같이 내용을 흡수할 것 같지만 뇌과학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 어디가 활성화돼요? 전두엽이 활성화돼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전두엽의 역할이 뭐예요? 논리적 판단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전두엽은 40대가 되면서 점점 퇴화하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 그걸 막을 수가 있고 심지어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 문해내공에서 여러분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이걸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95에서 99%거든요. 벌써 기억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뭐 배웠지? 지금 여러분 특강이 30강이 넘었거든요. 기억나는 거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근데 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핵심은 뭐예요? 정말 그 중에서 이 몇 법칙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임팩트 있는 내용은 여러분 삶에 진짜 막 100%, 200% 영향력을 줄 거거든요. 그런 것만 일단은 확실히 기억하신 다음에 실천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전두엽이 자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메일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어조의 실정과 자기중심성이라는 함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대면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의 대표 수단인 이메일에서 작성자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즉 친절함이나 정중함을 바탕으로 글을 쓰지만 나는 친절하게 쓰고 있어요. 나는 정중하게 쓰고 있어요. 글을 수신자는 오직 모니터 위에 건조한 텍스트만으로 감정을 해석해야 된다. 나의 친절함이 그들에게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욕 대학교의 심리학자 저스틴 크루거와 시카고 대학교의 니콜라스 애플리는 이 현상을 이메일에서의 자기중심성이라고 명명했다. 그들 연구에 따르면 이메일 발신자들은 수신자가 자신의 톤을 약 78% 이상의 확률로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실제 수신자의 정답률은 56%에 불과했다. 22%면 여러분 엄청난 차이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갭에서, 이 차이에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는 동전 던지기 확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메일을 쓸 때 확인 바랍니다라고 무심코 접는 짧은 문장이 상대방에게는 무례한 명령조로 오해받아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려면 의도적으로 완곡함을 더하는 쿠셔너를 사용하여 사라진 톤을 보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료 보내주세요라는 차가운 지시 대신 번거로우시겠지만 회의 준비를 위해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짜 친절하네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읽어보니까. 그렇죠? 전송하기 전에 내가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해 봐야 한다. 상대의 처지에서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22%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만약에 이메일을 받는 사람의 컨디션이 나쁘죠? 그럼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다 어떻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심지어 누가 봐도 명백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전형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맥락, 제가 예전에 유연함임 특강 때 이거 공유해드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는데 제가 목소리가 여러분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화를 잘 안 내요. 근데 제 아내도 주변 사람들도 자꾸 저보고 화를 내지 말래요. 왜 이렇게 화를 내냐요? 저는 화를 낸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려요? 제가 화를 낸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려요. 왜? 목소리의 톤이 높고 심지어 거기에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화를 낸 적이 없다고 믿고 있지만 주변의 대다수는 제가 화를 낸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렸죠. 목소리를 작게 하죠.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너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소리가 크거나 목소리가 높거나 화난 말투인 분들이 목소리를 좀 작게 하시죠. 부드럽게도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예요. 작게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만 사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럴 거예요. 뭔 일 있어? 너 많이 바뀐 것 같아. 진짜 깜짝 놀랄 반응을 보실 거예요. 이거는 댓글로도 실천하셨던 분들이 다 이거를 좀 인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문해력의 낮은 거의 일부분이에요. 문해력이 높은 사람들은 맥락을 잘 읽죠. 맥락 파악이 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관계에서 뭐가 문제인지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하죠. 아, 원인은 이거는 상호작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순전히 내 문제구나. 그게 여러분 좋아요. 보통 이렇게 우리는 뭔가 잘못됐을 때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데 그게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그러면 마음은 편할 수도 있는데 문제를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름 돋는 얘기 해드릴까요? 내가 바뀌면 저 사람도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 행복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근간의 씨앗이 뭐예요? 문해력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문해내공은 무조건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특강 한 2-3강 더 남았거든요. 제가 사실 이거 한 60강, 70강 찍어드리고 싶은데 뒤에 미친 책들이 이렇게 차렷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다음에 AI 책으로 넘어갈 건데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 돋네. 문해력이랑 너무 연결점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옥스브리지의 철학 수업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번역한 Five Types of Wealth도 있고 진짜 수많은 책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진짜 이거는 대축제입니다. 대축제. 상상스퀘어 출판 풍년이에요. 풍년. 그래서 여러분 문해내공 꼭 직접 읽어보시고 내가 문해내공을 읽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 분들은 싱큐베이션. 자, 무료 독서 모임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합리적 의심. 이거 무료라고 해놓고 나중에 과금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5기라니까요. 25기. 1기면은 그 다음에 한 3기면은 의심해볼 만해요. 25기라니까요. 25기. 3만 명이 여태까지 참여했다니까요. 넘게. 검증이 끝난 독서 모임이고 근데 소름 돋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료 독서 모임인데 웬만한 유료 독서 모임보다 퀄리티가 높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4권의 책을 독서를 완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서평을 제출하시죠? 서평의 퀄리티는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그냥 쓴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평 이렇게 4편 제출하시면은 저희가 서티피케이트랑 메달을 보내드린다니까요. 싹 다 돈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고 대표님과 상상스퀘어와 저의 사회공헌 사업이에요. 오죽하면 저희 충희팀장님이 박사님 이거 너무 많이 완주해갖고 이거 몇천 개 보내면 돈이 장난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런 고민을 했다니까요. 이게 너무 비싸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줬어요. 그런 진짜 미친 상황이 벌어지면 소원이 없겠다. 그거는 국가가 바뀐다는 신호고 그러면은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내가 서티피케이트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근데 완주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를 들면 1000명이 신청을 하시면은 200명이 완독을 4권 다 못 하실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뭔가를 끝낸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에서 책 4권 읽고 서평 쓰는 게 쉬울까요? 성공하는 게 쉬울까요? 이게 압도적으로 쉽겠죠? 근데 의지를 갖고 들어온 분들도 이게 완주율이 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 자료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단톡방도 더 고도화했고 오프라인에서 또 행사도 추첨해서 여러분들도 초대하고 그다음에 줌 토론도 있고 요번에는 신종호 교수님이랑 우리 김민정 작가님이랑 여러분들이 좀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저희가 준비해 볼 거고 우리 요엘 작가님이랑도 여러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해 볼 테니까 진짜 여러분 25기 싱큐베이션은 무조건 꼭 참여를 해보세요. 유튜브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가 있고요. 네이버에서 싱큐베이션 직접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정말로 생각보다 댓글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질문이 소름 돋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해력이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영상이라서 집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흘러간 거예요. 흘러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생각보다 객관적인 이게 대수가 큰 엄청난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더 모시고 섬겨야 되는 게 제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잘 될 수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 대표님이랑 상상스퀘어는 여러분들을 더 알뜰살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부지런히 준비해서 문해내공 특강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